BYC라고 혹시 대한민국의 3대 오지 아시는 분? 이거 어디게요? 3대 오지라고 BYC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서울 여자처럼 보이지만, 그죠? 서울 깍쟁이처럼 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3대 오지 출신이에요. 그래서 3대 오지 중에 어디냐? BYC 중에 C를 담당하고 있는 청송 출신입니다. 청송. 그래가지고 저기 청송에 뭐로 유명한지 아시는 분 있어요? 청송에 두 가지가 유명해요. 하나는 이제 사과가 유명하고 또 하나는 교도소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3대 오지에서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근데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귀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투리 안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안 썼을 뿐이지 완전 이제 오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거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이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여기가 설마 세상의 끝은 아니겠지. 내가 물론 이제 농업도 너무 좋지만 여기가 내 삶의 끝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을 되게 꿈에 그렸는데 이게 아마 지방로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되게 그랬고 근데 뭐 막상 오면 별거 없죠, 그렇죠? 길 막히고 뭐 지하철 맨날 거꾸로 타고 뭐 맨날 반대로 타가지고 한참 갔다가 여기 잘못 왔는데 그런 걸 이제 초기 지방로로서 항상 겪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업이 되게 꿈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첫 사업이 공교롭게도 은퇴하신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또 당시에 제가 23살 때 첫 창업을 했는데 당시에 굉장히 또 좋은 반응을 얻었고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로 이제 제가 이제 스타트를 했었고 근데 이때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웠었어요. 뭘 배웠냐?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계신 분들이 다 누구셨냐면은 60대 이상의 은퇴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 대상으로 은퇴 이후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의 기회를 막 찾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 사업계획서 가르치는 게 뜬것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펀딩 이제 하고 정부에서도 이제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금 조성을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년 넘게 이거를 이제 해봤기 때문에 또 가르칠 수 있는 건데 또 그 당시에는 아이템은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의 일을 돕겠다 뭐 이런 걸 이제 해서 했는데 이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왜냐면은 막 경력도 대단하시고 뭐 어디 대기업에 임원도 하셨고 막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하는 고민이 뭐였냐면은 여러분 뭐였을 것 같아요? 60대 넘은 사람들의 고민.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60대 이상이신 분들 오늘 채팅 참여하신 분들 있나요? 지금 라이브? 60대 시니어들의 고민. 말 원래 못했어요, 로사님. 말 완전 못했어요. 저는 인생 최대 컴플렉스가 말하기였어요. 그 정도로. 왜냐면 이 시골에서 남들 앞에서 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지금 교도소에 있는 동네에서 왔는데 뭐 남들 앞에서 말할 일이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지도. 정답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은퇴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자기가 머릿속에 꿈꿔왔던 버킷이 하나는 있어요. 버킷리스트가. 그럼 그거를 다 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 초기 1, 2년은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진짜 자기가 꿈꿔왔었던 여행을 가기도 해요. 은퇴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은퇴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지긋지긋한 일을 안 하고 내가 살 수 있다 생각을 하면은 뭐 어떤 분은 산티아고 순례길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그게 뭐 버킷이었대요. 가가지고 책도 쓰시고 뭐 자서전도 내시고 막 이것저것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취미생활,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막 엄청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40년 동안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나이가 이제 한참 남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은 거예요. 이게 저주이자 축복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 나이에 나왔는데 이때까지 뭐 하면서 사냐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고민이 뭐였냐면은 무슨 일 하지? 이거였어요. 무슨 일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놀지도 당연히 해볼 거 다 해보고 뭐 여행도 가봤어. 근데 이거를 평생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하는 얘기가 요새 할 만한 일 뭐 있어요? 이 정보 공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할 만한 일 없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당장 이게 뭐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거든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뭐 자아 실현이 됐든 간에 뭐든 간에 항상 인간은 일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귀촌 만만치 않아요. 귀촌 귀농하셨다가 실패하고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이 정말 거의 저희 고향으로만 얘기를 해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생각만큼 로맨틱하고 낭만적이지 않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도시 생활 하셨던 분들이 시골 오시면은 편의점이 없는 생활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뭐 주변에 뭐 아무런 인프라가 없고 개미 한 마리 안겨다니는 그런 정말 깡시골에 가보시면은 이제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 풍경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를 상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아니구나. 이러고 어떻게든 팔고 나가시려는데 안 팔려요. 또 그 시골은 집이 안 팔려. 그런 이제 문제가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제일 추천한 책이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되게 추천드려요. 이게 제 인생 책 중에 하나고, 제가 이나모리 가조라는 이 창업가 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데, 이 책에 공교롭게도 삼성이 이걸 추천을 했대요. 그랬더니 리뷰가 장난이 아니에요. 리뷰가. 아니 이런 꼰대들이 보는 무슨 책 아니냐. 이런 책을 추천한 거는 거의 무슨 막 욕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이 책이 저한테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거의 일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다 설명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제 배경을 아까 말씀드린 거 보면은 60대 이후의 삶을 보니까 이렇게 인생을 정말 치열하게 사신 분들도 할 일이 없어서 고민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이 일이라는 게 단순히 생계 유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내 자아 정체성, 나의 자아 실현,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성장, 그리고 의미 있는 경험, 인간으로서 계속해서 사회에 속하고 인정받고 더 나아가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제 주변에 이제 항상 파이어족을 꿈꾸는 우리 또 지인이 있어요. 제 이제 친인 언니도 그렇고 여러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요새 또 얘기가 꿈이 뭐냐면은 목표를 가슴 떨리는 일을 찾는다는 거예요. 가슴 떨리는 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가슴 떨리는 일을 찾으셨나요? 찾았다면 동그라미. 못 찾았어요. X 한번 쳐볼까요? 가슴 떨리는 일을 찾았다. 동그라미. 못 찾았어요. X 한번 쳐볼게요. 어떠신가요? 그래서 올해 꿈을 가슴 떨리는 일을 찾는 게 본인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슴 떨리는 일. 와, 와이즈 언니 동그라미? 찾으셨어요? 이야. 닥터파크님도 찾으셨다고 하고 윤지아님 X. 네. 지영님 동그라미. 죽정님도 동그라미네요. 뭐죠? 왜 생각보다 동그라미가 많은 거죠? 전 다 X일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동그라미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하시죠? 대단하신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을 줄 모르고 제가 강의에서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은 가슴 떨리는 일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검색을 했어요. 구글에. 그랬더니 긴장을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가슴이 떨린대요. 그쵸? 그러니까 가슴 떨리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다니. 오늘 라이브에 도대체 어떤 분들이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연초라서 가슴이 떨리는 건가요? 네.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그쵸? 예, 굉장히 보통 이게 가슴 떨린다라는 말이 저는 진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도 그 좋아하는 일에 약 95%는 싫어하는 일이 포함돼 있고 그 나머지 5%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을 힘나게 하는 그 퍼센트가 5%만 돼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00%가 가슴 떨릴 수는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였냐 하면은 이 네 가지의 넘어갔네요. 이 네 가지의 요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요건.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 근데 이거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약간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되게 본인의 그 동기가 돼서 자영업이든 사업을 시작한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게 1번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였고 2번이 저는 이제 첫 사업을 하면서 배웠었던 거였어요.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갖는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구나 라는 거. 왜냐면은 내가 나이가 들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안 써주잖아요. 내가 진짜 공짜로 저 일하게 해주세요 해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너무 행복한 삶이겠다. 되게 축복받는 삶이구나라는 거를 60대 이후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면서 제가 진짜 정말 이분들이랑 거의 같이 생활했어요. 정말로. 너무나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분들의 고민, 생각들을 맨날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60대에 할 일이 없는 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한참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퇴근하고 왔는데 이게 또 뭔 소리냐. 나는 이제 일은 제발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게 또 60대 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이거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4번이 저한테 또 되게 중요했어요. 큰 자본이 있었다면은 이제 지방에 안 살았겠죠. 그쵸? 시골에 안 살았겠죠. 그 시골도 저희가 시골 정도가 아니라 거의 굉장히 저희 지역 내에서도 제가 중학교 때 남자 셋 여자 셋이었어요. 우리 학교 한 학년의 학생이. 근데 그 중에서도 그 6명 학생 집에서도 저희가 제일 안에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집이. 완전 꼴짝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아둔 돈도 당시에 없었고 그래서 좀 큰 자본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사업 자금이 얼마나 우리나라 평균 사업자들이 얼마나 돈을 들고 시작하는지 아세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혹시 아시는 분? 우리나라 평균 사업 자금을 얘기를 해보면은 놀랍게도 이렇게나 많이 쓰고 있대요. 2억 8,500만 원. 우리나라 평균 사업자들이 이 정도 돈 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2억 8,500만 원이나 들고 사업을 시작을 한대요. 너무 큰 금액 아니에요, 이거? 근데 저는 당시에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은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주제를 이제 많이 얘기하면서 이걸 하고 나서에 생긴 변화들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해보고 싶다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 퍼스널 브랜딩은 여러분 얼마나 들까요?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 아시는 분? 채팅창 써볼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 사업 평균 자금이 지금 2억 8,5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고 하면은, 퍼스널 브랜딩도 정말 사업체죠. 사업체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건데, 이거를 시작하는데 드는 비용. 그쵸? 마음만 먹으면 빵원이에요. 그냥 빵원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엄청난 시설, 장비, 뭐 이런 거 구매하시지 않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게 퍼스널 브랜딩인데, 이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는 세상에 나를 알리는 거, 또 드러내는 건데, 이 퍼스널 브랜딩을 했더니 생기는 변화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강력한 개인 브랜딩이 가능해요. 그렇죠? 강력한 개인 브랜딩이 가능해지면서 정말 수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정말 너무나 많아요.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회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SNS를 일단 하셔야죠. 그렇죠? SNS를 하면은 제일 좋고, SNS를 했을 때 실제로 뭐 조회수라던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채널, 나만의 방송국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인스타,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저를 또 알아주시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 저희는 이제 교육 마케팅, 교육 컨설팅 회사니까 처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의 저희 직원들도 많고 그렇지만 처음 시작했을 때는 혼자 시작을 했죠. 혼자. 그러니까 혼자 시작해서 교육 플랫폼에서도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고, 그 다음에 대기업 안 가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정말 거의 내로라는 기업은 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들 강연, 뭐 협업 프로젝트 진행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책까지. 그래서 출판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책을 출간했고 6세까지 찍었어요. 7세, 나한테 6세까지 찍고, 그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삶이 바뀌는 경험을 저는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퍼스널 브랜딩을 되게, 이게 이제 이거 하라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니 2억 8,500만 원 정도 안 쓰고도 그만큼의 보상을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은, 그 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를 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질문에도 원래 말을 잘했냐, 진짜 전혀 못했거든요. 진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만 하면은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이렇게 몸이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퍼스널 브랜딩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교육을 하게 되셨나요? 라고 한다면은 사업과 관련이 있었어요. 사업과. 왜냐면은, 왜 사업과 관련이 있었냐면은, 이 사업가가 교육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되게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특히 이 어떤 방법보다도 자기를 브랜딩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가성비가 그냥 짱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냥 가성비 최고. 왜냐면은 SNS든 아니면은 뭐 교육이든 간에 뭐 어떤 일이든 간에 결국은 사업은 초기 대표자가 끌고 가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대표자가 자기 자신을 전문가로 갑자기, 태어날 때부터 전문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 브랜딩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퍼스널 브랜딩을 하면서 내가 고객들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발 팔지 말고 교육을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팔지 마시고 교육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고객들을 내가 팔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재밌는 변화가 막 생기는 게, 본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매를 해주시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첫 교육을 했었던 거는 사실 저희는 원래 대행사로 시작을 했어요. 마케팅 대행사로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대행을 안 하는데 당시엔 대행사로 시작을 했었고 제가 혼자서 고객을 유치하는 게 너무 막 마케팅비 많이 쏟아붓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보자. 왜냐면 마케팅 쪽으로 교육을 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원래 B2B가 많았어요. 항상 기업 대상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했었고 기업들이 듣고 나서 대행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처음 교육을 하게 됐고 현대백화점에서 바로 일을 주신 거예요. 웹보너스도 없는 정말 신생 회사였는데 그 담당자분이 교육을 들으러 오셨다가 바로 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와, 이런 효과가 생길 수가 있구나.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신뢰라는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때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발 팔지 마시고 팔지 말고 교육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거를 제가 어떤 교육을 들으러 갔었는데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BBQ 회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BBQ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사업을 교육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거기서 감명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치킨을 물론 판매하는 브랜드지만 그 사업의 어떤 성장의 핵심은 가맹점주를 또 모집하고 가맹점들이 더 성장하고 더 이걸 확장해 나가는 거를 메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 사업이라고 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실은 고객을 교육시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파는 게 있다.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은 저는 무조건 본인을 브랜딩해서 고객을 교육시키는 식으로 매출을 더 확보하시는 그 방법, 그 전략을 가장 추천드려요. 가장. 홍보를 처음에 어떻게 해서 현대백에서 요청이 온 건가요? 이건 이제 또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컨셉을 잡으세요. 컨셉을. 내가 사업을 한다면은 사업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한테 무료든 유료든 교육을 통해서 밸류를 줄 것인가. 가치를 줘야지 자꾸 파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보험을 판매해요. 그러면은 보험 판다고 전화하면은 다 바로 끊죠. 너무 싫어. 내 시간 방해하는 거 싫어.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이걸로 처음부터 내가 보험에 대해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이면의 고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뭔가 다쳤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걸 교육 콘텐츠를 뽑으셨으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콘텐츠가 됐을 텐데 자꾸 영업하러 가고 세일즈하러 가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마찬가지.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화장품도 이 제품 사라고 계속 들이밀면은 싫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깐달게 피부가 되는지 스킨케어 또는 메이크업 교육으로 이걸 접근을 하셨다면은 훨씬 더 고객들은 가치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주장하는 게 제발 팔지 말고 교육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일반 가정주부라면요. 그쵸? 이거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은 사업하시는 분들 타겟으로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채팅창에 써볼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내 사업 주제가 뭐죠? 여러분 사업 주제를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다가. 수영복. 수영복을 판매하고 있다면 교육 주제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일단 첫 번째는 몸매 관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몸매 관리. 그래서 이 몸매 관리를 잘해서 끝나고 나면은 이 비키니를 입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 수영복을 입는 게. 그렇게 풀면은 훨씬 더 이게 재밌어지죠. 그죠? 또는 다르게 풀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로 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포토그래퍼도 마찬가지죠. 사진을 굉장히 안목이 있는 사진을 잘 찍고 싶은 고객들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영어만 하시지 말고 교육으로 푸시라는 어떻게 하면은 사진을 굉장히 잘 찍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 수준에서. 그분들이 특별한 날이 있을 때는 당연히 나한테 찾아올 수 있게끔. 그 전문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생각나게끔, 우리 비즈니스가 생각나게끔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병원 전문 마케팅 대행사는 뭐 말할 거 없죠. 두말하면 진짜 입이 아프죠. 아로마 테라피도 당연하죠. 테라피라는 것 자체가 뭐죠?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 자체가 고객들한테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고객이 그만큼 눈높이가 안 되시기 때문에 그 고객의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안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수준이 낮아. 눈높이가 너무 낮아. 저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걸 좋은지를 알리려면은 자꾸 팔려고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좋은지를 고객들한테 뭘 해라? 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를 맡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B2B 기업 고객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겠죠?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이런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 뭐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걸 잘하고 싶은 분들이 찾아오실 거고 그분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되죠? 더 비싼 상품들을 연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품뿐만이 아니라 좀 더 고가의 상품들을 같이 소개하실 때 훨씬 더 이 사람이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훨씬 더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잘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발 팔지 말고 교육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심플해요. 내 사업 주제가 교육 주제예요, 사실은. 사업 주제가 그냥 교육 주제다. 그래서 우리 타겟 고객, 내가 설득하고 싶은 대상에게 교육을 진행하는 게 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